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4월 4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미증시가 그러니까 혼조세였는데 그래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죠. S&P도 나스닥도 21선 부근 눌림목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상승폭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계속 빠졌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게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폭이 꽤 됐잖아요. 근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이것은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올랐다는 뜻이고요. 코스닥은 뭐 상승폭도 약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락수도 많았습니다. 네. 자, 아시아 증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얘네들이 휴장 얘네들 항생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은 휴장이었고요. 예.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0.8% 올라죠. 날짜가 안 지키는데, 자, 일본 보시면은 제가 하락 예측 적중했었다가 이제 보면 오늘 올랐죠. 오르긴 올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음봉으로, 그죠? 네,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맥점에서 저항받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일본은 살짝 애매하게 끝이 났다. 네. 자, 원달러는 제가 계속 좀 중장기 상승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죠. 2월부터 중기 상승뷰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네. 최근에 이제 단기 과열권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단기 과열권에서.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매도 좋았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근데 지수가 약세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장중 최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네. 검정색이 지수인데 지수 보시면 초반에 강했다가 계단식으로 빠지죠? 그죠? 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단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장중에 차익 매물량이 나오면서 누구의? 기관들의 핑크색이 기관이란 말이에요. 핑크색이 계속 팔았어요. 팔면서 지수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늘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올려서 사거나 깔아놓고 사거나. 그죠? 올려서 잡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깔아놓고 잡게 되면 주가가 빠져요. 이건 주로 매집할 때 쓰는 거죠. 매집. 그죠, 여러분? 현저가 창에 보면은 가격을 갖다 올리지 않고 밑에다 깔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파니까 지수는 빠지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타난 모습은 외국인들의 저점 매집이었다. 금일 코스닥 외국인 수급은 저점 매집 패턴. 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싸게 샀으니까 아무래도 상승을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오늘 강했던 섹터는 IT입니다. 반도체, IT. 네, 이런 쪽이 아주 강했다. 자, 국내 이슈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저는 이제 그 대만 지진 이슈 있었었죠. 그래서 TSMC가 거기에 따른 뭐 공급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복구가 빨리 되고 있다고 해요. 중요한 장비는 크게 뭐 그 이슈가 없다고 하고, 네. 일단 TSMC 지진 영향에 따른 D램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죠? 하나마이크론, 뭐 이오테크닉스 등등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반도체가 싹쓸이했어요. 자, 뭐 이거는 꾸준히 최근 들어서 꾸준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제 AI 관련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 그죠? 그래서 미국에 좀 난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금 증설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AI는 그만큼 데이터 처리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구된 데이터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AI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챗 GPT가 나온 지 아직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나오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 수요는 당연히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지금 전기차보다도 AI 관련 데이터 센터 쪽
전기 수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거의 한 2배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력기기들, 공급 부족 현상, 변압기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죠. 네,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등등 여기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쭉쭉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전력기기도 좋습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 전력 부족 어떻게 감당할 거냐?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특히나 풍력 최근에 그 신규 상장했었던 SK 이터닉스 날아가고 있죠 지금. 그죠? 상장한 지는 4, 5일 됐는데 쭉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자, 밸류에어 관련주들 중에서 좀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이제 좀 금융주들, 은행주들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국내 증시 기술적 분석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어제 21선을 강하게 이탈했었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여전히 저항선이죠. 여기가 주요 라인인데 여기를 이탈했다가 오늘 올라왔으나 아직 강하게 돌파가 나온 건 아니에요.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뭐다? 저항 테스트일 수 있다. 거기다가 분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과열로 끝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일 기술적 조정, 살짝 쉬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자, 코스닥은 마찬가지예요. 반등을 시도했는데 차트 보시면 여기가 주요 이제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돌파에 성공은 못했어요,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저항받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 대비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인 음봉이긴 하지만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였고 그 부분 분명 긍정적이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단기 바닥권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순매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스피는 분봉이 과열이었지만은 코스닥의 분봉은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6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 나오고 있죠. 얘는 이렇게 오고 있죠. 만약에 추가락 시에는 여기서 이제 지지여부를 살펴야 돼요. 만약에 지지를 이쁘게 받는다 그러면은 거기가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증시 분석입니다. 일단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지금 현재 60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자, 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게 ISM 지수인데 먼저 우선적으로 발표됐었던 게 제조업 관련 지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어제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었어요.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 PMI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자, 평소에는 사실 ISM 지수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아요. 증시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물가,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서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가 아닙니까? 네, 그 물가가 최근 어떻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ISM, 여기 지금 이 지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불 가격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서비스 PMI. 서비스 PMI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조업 PMI예요. 네.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지불 가격의 하락, 즉 물가 하락. 물가 하락. 오른쪽 메뉴, 오른쪽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다? 어제 나왔던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 그래서 요거는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호재고 올라가면 악재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어제 요거 때문에 좀 증시가 이 발표하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지불 가격이 이슈가 되면서 증시의 단기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작년 이게 9월이거든요. 작년 9월달. 작년 9월달에 4.4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게 이제 증시에 이슈가 되면서 증시 조정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었던 그력이 있었었는데 지금 그 가격을 다시 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국채금리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원래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증시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해서 조정의 빈뇨가 되곤 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국채금리가 막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무시하고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뭐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작년 이 가격대, 여기,
여기는 아무래도 좀 의미가 좀 있다 보니까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3%대까지 빠졌던 국채금리가 지금 벌써 4.4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항대지 않습니까? 저항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드림이고 나서 지금 많이 안 빠지면, 물론 아직은 뭐 몰라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주요 저항대에서 안 빠지게 되면은,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121선 돌파 실패. 근데 이번에는 강하게 돌파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좀, 당분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요 원자재, 구리 가격 지금 단기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하지만 단기 과열권입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하지만 얘도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예요. 그죠? 저항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페드워치 상에서의 6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짙은 컬러가 최근입니다. 현재고요. 여전히 뭐 동결,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대로 높아요. 높지만은 동결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죠? 6월달에 다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6월달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라면 증시에 분명히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뭐 이건 6월달이니까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닙니다. 좀 꾸준히 체크는 해줘야 되겠죠. 자, 내일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월 첫째 주 고용지표, 이거는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발표가 되는데 평균 임금은 이제 물가 관련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적용되고 있는 메커니즘 뭐예요? bad is good, good is bad. 예. 그러니까 경제에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고용지수가 좋게 나오면은 증시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고용지수가 좋게 나오면은 증시에 좋은 거예요. 근데 증시가 경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경제에 좋은 거죠. 그죠? 경제에 좋게 나오면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 경제가 좋은데 금리나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용지표가 현재 컨센서스는 지금 안 좋잖아요. 전월 대비. 컨센서스만큼 안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오면 야 경제가 안 좋네. 노동시장이 안 좋네. 고용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금리나 해도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ad is good, good is bad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최근에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되게 많이 틀렸어요. 지금 보십시오. 거의 뭐 1년치를 제가 올려놨는데 컨센서스 하회가 3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컨센 부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최근 거의 지금 11개월 중에서 최근 12개월이죠. 거의 11개월 중에서 보면은 컨센 하회가 3번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컨센 상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상회를 하더라도 보면은 수정치, 이게 노란색이 수정치입니다. 계속 전 숫자를 계속 바꿔요. 아마 내일도 발표되고 나서 또 이전값이 바뀔 거예요, 아마. 계속 얘네가 수정합니다. 번복하는 거죠. 예. 어쨌거나 근데 발표 당일은 컨센서스 상회가 된다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저번이었었나? 저번에는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ADP, 요거는 이제 사기업이죠. ADP라는 기업에서 조사하는 건데,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연관성은 없어요. 정부 발표랑 큰 연관성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추세는 비슷합니다. 자, 잘 보세요. 추세. 자, 노동부 발표 요거는 보시면 쭉 빠지다가 최근에 살짝, 그죠? 네, 약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ADP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쭉 빠지고 있었어요. 그죠? 빠지는데 최근에는 슬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거 그냥 참고하시라 가져왔고요. 네. 이틀 전에 발표됐어도 ADP 요거는 이제 컨센서스 상회로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요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좋다. 좋은데 금리 인하는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디플레 수출로 그동안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얘네들이 지금 계속 물가가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 물가도 하락을 하고 중국의 수출 물가가 하락하니까 미국의 수입 물가도 덩달아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미국의 물가 하락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자재 오름세라 말씀드렸고, 보시면은 이거 매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앞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물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주요 원자재가 올라도 물가는 올라갈 수 있겠고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물가 상승하고 미국의 수입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내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5.5%, 5.25에서 5.5%라는 금리가 정상은 아니죠. 네, 당연히 이거는 좀 높은 금리입니다. 이거 보더라도.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돼요. 다만 그 시기가 문제죠. 지금 미국 증시에는 올해 컨센서스가 3회 인하이다 보니까 올해 3회 인하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계속. 그죠? 네, 거기다 올해 그 대선도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계속 압력을 하는 것 같아. 압력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가 낮추면 아무래도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죠? 경제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파월이 저렇게 계속 비둘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섣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 그쵸? 네,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 지표를 체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장 금리나 쉽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미국 지수 분석입니다. 나스닥인데요. 여전히 저는 반등시 쇼뷰를 유지합니다. 3월달 내내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적중했죠. 계속 올라가면은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은 여기 봐봐요. 네. 3월달 내내 저 계속 반등시 쇼뷰 말씀드렸는데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저는 지금도 그 뷰를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네, 계속 저는 유지합니다. 나스닥 100과 나스닥 종합 모두 다 21선 재돌파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11선은 넘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여줬던 21선 부분에서 패턴을 보게 되면 얘네가 21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보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21선 이탈 후 급반등, 그죠? 지지 급반등, 부근에서 급반등, 지지 급반등, 이탈했다가 급반등, 찍고서 급반등, 찍고 급반등, 이탈 후에 급반등,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찍었어요. 찍고서 지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대로면 오늘 급반등이 나올 자리입니다. 네, 맞죠, 여러분들? 기존 패턴대로면 오늘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반등 가능성 오늘이건 내일이건 급반등 가능성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약하다면, 네. 즉 패턴이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세게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패턴상 그죠? 세게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예요. 21선 이탈했다가 재돌파 성공하고 다음날 급등. 그죠? 이런 거. 딱 이거잖아요, 지금. 이탈할 뻔했다가 양봉, 급등. 지지받고 급등. 네. 그래서 오늘도 급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음봉이 나오거나, 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꼬리가 길게 달린, 뭐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패턴이 좀 바뀌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반등은 차트 잠깐 보시면 이건 나스닥 종합인데요. 주요 저항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딱 찍고서 빠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제 반등은 일단은 그러니까 주요 저항선을 깼어요. 깼는데 그냥 빠지기 좀 심심하니까 어때요? 저항 테스트가 한번 나온 격이거든요. 맞죠? 저항 테스트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중요하겠죠.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빠져서 마감하느냐. 그게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종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뭐 시초카드부터 빠지는 건 아니고 저도 모르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내일까지 봐야 되겠죠. 왜냐면 내일 아주 중요한 지표가 나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방향성이 정해진다기보다는 내일 봐야 돼요. 내일 보고 방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가늠해야 된다. 아무튼 네, 오늘 윗꼬리가 달리거나 길게 달리거나 저항받거나 그러니까 혹은 뭐 음봉으로 마감했다 그러면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100지수가 현재 3양봉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양봉이 몇 개 나와요? 자, 2개 음봉, 2개 음봉, 그죠? 하나 음봉, 하나 음봉, 2개 음봉, 2개 음봉, 3개 음봉, 그죠? 2개, 이것도 3개 음봉. 최근에 2개, 3개 나오면은 거의 100% 확률로 지금 음봉이 나왔거든요. 맞죠, 여러분? 예. 최근, 2, 3개, 2, 3, 양봉, 2, 3개 이후엔 100% 확률로 음봉이 나왔을 때.
두세 개 나오면은 100%로 음봉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음봉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46%인데 만약에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럼 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이탈 가능성. 어제는 지지받았는데요. 저는 결국 21선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21선 지지 성공했습니다만은 얘도 마찬가지로 11선 돌파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양봉이 두 개예요. 지금 현재. S&P도 패턴 보겠습니다. 보시면 S&P 자, 최근에 이양봉 음봉. 그죠? 이양봉 음봉. 이양봉 음봉. 1양봉 음봉. 그죠? 최근에 3월 달에는 거의 뭐 이런 패턴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음봉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